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아침에 신문 들고 이렇게 막 들어오셨는데 좀 화가 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고 봤더니 일단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미향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파리를 하고 있다. 예. 네, 그 기사를 딱 보시더니 막 열이 막 이렇게 막 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윤미향 씨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 정대연이라는 곳에서 네. 그 김복동 할머니의 그 조의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그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의금에 손대는 건 너무 파렴치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네. 김복동 평화센터를 짓겠다 그러면서 또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정말 그분이에요? 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손댔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네. 김복동 할머니를 위해서 다시 모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윤미향 의원은요, 네. 민주당 작년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런데도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해서 그냥 4년의 임기를 다 마쳤어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네, 그것도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거 빨리빨리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질질질질 판결을 내렸어야 하면서.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냥 4년 임기 다 마쳤지 않습니까? 네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윤미향 의원도 네. 임기를 다 마쳤는데 네. 그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네. 김복동 평화센터를 개관하겠다 이러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1만 원, 10,000원,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내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전 의원을 어떻게 믿고 또 우리가 돈을 주죠? 그러니까요. 네.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 계속 센터 건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돈을 계속 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런 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가 조치를 할 수는 없죠. 네. 예를 들면 조국 씨가 무슨 책을 쓰면 뭐 10만 명이 책을 사준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서초동에 가서 뭐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뭐 이렇게 팻말 네. 하고 시위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쪽에서는 이 후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추진위원으로 역사에 남기고 기부자의 벽에 새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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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네. 새겨줄게. 네, 네. 근데 김복동 할머니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야 김복동 할머니가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그럼요. 자기 조의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사람이 네. 또 자기 이름을 내걸어서 네. 후원을 받는다고 네, 하면 네. 이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의문이 들어요. 참 씁쓸하네요. 네. 아침부터 왜 화가 나셨는지 좀 알겠어요. 그 작년 2월달에 1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500만 원 작은 거 아니죠. 그럼요. 그런데 네. 9월달에 2심이 열렸는데 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외에 사기 및 보조금법,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야. 벌금 1,500만 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네. 3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윤 전 의원이 기부금 횡령액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약 1억 3천만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불법 모금했다. 이것도 유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어떻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네. 이런 식으로 횡령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불법적으로 그 모금을 하고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할머니 이름으로 이 기부금을 모집했다. 평화센터를 짓겠다. 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돈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10억 거둔 다음에 5억짜리 공사해놓고 10억 했다고 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 네. 이거는
당연한 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다른 사람이 하시는 모르지만 이분이 하겠다라는 거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위안부를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그 진정성에 너무 큰 의심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무슨 저 기부금 뭐 모금하는 것에 무슨 뭐 재미가 들리셨나 뭐 이렇게 계속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것을 모금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이거는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은 또 없는지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예. 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법사위의 이슈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법사위에 이제 이화영 씨를 증인 신청했어요. 네. 일단 이것도 좀 웃겨요. 웃긴데 피의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변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 피의자도 아니죠. 이제 재판 네.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막 엄호를 해가면서 발언의 시간 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저게 아니 너무 답답해요 지금. 코미디인 이유는 네. 원래는 박상용 검사를 그 탄핵하겠다면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은 출석도 안 했어요. 해외 나가 있다 네. 뭐 이래서 네. 출석도 안 했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 관련자인 네. 김성태 이분도 김성태자. 출석을 안 했어요. 네네. 근데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나와서 네. 큰 소리치고 의원들한테 네. 큰 소리치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모든 범죄 혐의가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였어요. 무슨 뭐 검사하듯이 하네요? 뭐 이러면서 아니 검사 출신 의원한테 자기가 거기 불려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검사하시듯이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네. 그 녹취록을 그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얘기하면서 아 우리 지금 겁나요, 두려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거 어떻게 그 입수한 겁니까? 네. 전문을 공개하세요. 네. 이거 이재명 씨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전문을 공개하세요. 네. 그럼 남들이 들으면 아니 거기 청문회 시간에 그 자기들이 주저주저 떠드는 걸 다 공개를 하면 그 시간에 누가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네, 네, 네. 녹취를 해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빼서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 짜집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똑같이 이재명 씨도 네. 이재명 대표도 네. 자기 재판에서 그런 식으로 네. 뭐 전체 이걸 틀어주세요. 그래서 전체 다 듣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마치 뭐가 있는 양, 이거는 짜집기를 한 양, 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네.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네. 아니 어떻게 국회를 이거 지금 9년형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1심에서. 징역 9년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네. 이게 어지간한 범죄입니까? 그러니까요. 더구나 북한과 관련해서 네. 북한에다가 네. 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네. 9년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네. 아주 이 사람 동무대를 아주 잔치판을 만들어 줬어요. 전 국민이 보는 그 공중파 그 방송 전파 낭비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야, 나 그걸 보면서 네. 이게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검사 다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네. 막 나선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장관들도 네. 무더기로 탄핵하고 아니 도대체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짐이 국가다, 민주당이 국가다, 이재명이 국가다 이겁니까? 근데 왜 이름에다 민주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 이름에다 민주를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가장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네, 네. 민주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그 소설을 네, 보면 네. 책을 보면 네. 정말로 이 전쟁하는 곳을 평화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네, 네, 네이밍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자유는 구속이고 그다음에 폭력은 뭐 행복이고 네, 뭐 이런 네. 식의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를 그 개념을 다른 식으로 네.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네, 네. 실질적인 본질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공천에서 그 친문계 다 학살했잖아요. 네, 네. 박용진 네. 의원이라든가 무슨 뭐 모든 분들 네.
다 날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면서 민주를 얘기해? 웃기죠? 오늘 막 지금 화가 여기까지 나셨어요. 아니 화가 나는 것보다 개탄스럽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발 그 이름에서 민주자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슬로건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야.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제가 네. 생각하기엔 민주당이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년쯤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을 출입했었어요. 민주당 반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적어도 민주당은 이렇게 파렴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그 범죄를 옹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돈봉투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 이화영 뭐 이런 분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이 다 나서고 변호사 출신들이 다 나서고 그다음에 정말 멀쩡하던 분들이 다 나서서 이분들을 비호하는 이런 당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요. 그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받았을 때 그게 그 언론에 공개되려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사실 받았다 뭐 이러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일단 아니다 모른다 이거는 탄압이다 이거는 검사들이 그 뭐랄까 검찰공화국이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증언을 조작한 거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한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제1당이라는 점, 그렇죠. 그죠? 거대 야당이라는 점이 정말 국정 운영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사실 좀 제가 한탄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남이의 꿈. 대남이의 꿈. 네. 그러니까 제가 붙인 김대남? 명명이 아니고, 김대남 전 행정관. 이분이 그 용인 갑에 출마를 하셨을 때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낸 책 이름이 대남이의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그 책을 좀 봤었는데 저는 좋은 위정자가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구청장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그러다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용인 갑에서 이제 출마하려다가 컷오프 그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공천을 못 받았죠. 그러고 나서 서울의 소리 방송에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아는 거 많은데 이거 다 확 민주당에 넘기고 민주당 영등포 구청장이나 할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 꿈은 어떤 자리 그렇죠. 어떻게 호의 해서든지, 호식이었죠. 어떤 자리든지 가야겠다라는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정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정치의 판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떡고물 좀 챙기고 한 자리 좀 차고 그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내가 쓴 돈 다 챙기고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또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것. 그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 지점인 것 같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들을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김대남 행정관이 이명수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비 70억을 들어서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 근데 이 내용은 총선 백서에서 누설이 된 것이다라는 한간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선 백서 TF 위원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총선 백서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내용 총선 백서에 제가 기억하기는 없어요. 없다. 오케이. 없고
이런 내용이죠. 일단 70억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지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얘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 네.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도가 된 거는 네. 70억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네, 이걸 것만 이상규 그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이상규 씨가 네. 그때 이것도 공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네, 조사를 네. 했던 거고. 네. 근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이게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갔었는데 네. 70억 두 차례 이런 네. 건 없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백서에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소위원회. 그중에 네. 이제 정책 그 당정관계 소위, 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공약 소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네, 있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이제 여의도 연구원 소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소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여론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뭐 왜냐면 우리가 왜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아. 근데 70억 이 김대남은 뭐라고 그러냐면 70억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네. 나가기 위해서 이미지 네.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냐면 첫째 7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네. 전체 그때 썼던 그 여론조사 비용이 18억에서 20억이에요. 그리고 음. 그거를 가지고서 그 253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그 지역 중에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네. 여론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 네.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한동훈의 이미지가 2030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왜 조사를 했냐면 네. 그래야 우리가 2030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그렇죠. 당대표 메시지가 뭐가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네. 이걸 위해서 여론조사를 두 차례인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을 할 때는 당 대표의 얼굴을 갖고 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 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네. 웹조사,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네. 웹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 두 건이. 예, 네. 두 번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치 70억을 들여서 개인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비가 그렇게 비싼가 했어요. 말도 사실은.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네.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위해서. 근데 총선에 갑자기 웬 대선? 그러니까 총선이 그때 올 초에 네. 이렇게 치러질 때 네. 대선은 3년도 더 뒤에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 맨날 탄핵한다 하니까 대선을 빨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쫓겨나갈지 네. 알 수도 없는데 3년 뒤에 대선을 생각해서 이미지 조사를 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그것도 누구한테 했냐면 정말 좌파 매체의 네. 상징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서울의 소리 방송에 네. 그 얘기를 하고 앉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소리 방송 아시지만 네.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몇 분 동안의 녹취록을 그때 공개를 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엄청 타격을 줬고 네, 네, 네. 또다시 이번에 최재형 목사한테 그 명품백하고 그 이 몰래 카메라까지 네, 네. 전달해서 네. 이 사람들 그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그걸 찍게 해서 네. 이게 취재도 아니죠 이거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도찰, 해서 네. 거의 도찰을 통해서 네. 도둑 촬영을 통해서 거의 우리 정권을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네. 이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네. 행정관이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페북에도 이런 글을 쓰셨던데, 대통령실이 보안의식 혹은 기강이란 게 있는지 혀를 차게 만든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수 씨라는 사람에게만 지금 두 번째인 거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엔 네. 다른 메시지도 저렇게 관리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진짜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 거네요, 그냥. 아니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면 그 메시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언론에 있었는데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자님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무조건 다 녹취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기자들과의 통화는 대부분 다 녹취가 된다고 네, 봐야 네. 되죠. 근데 일단은 녹취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냐를 알아보니까 동향이라고. 같은 고향이라는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예. 같은 고향이면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들 들어보세요. 네, 네. 대통령한테 뭐 꼴통이라는 이런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가 있냐고요. 네네네네. 그것도 그 좌파 매체인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한테. 한번 그런 이력이 있는 네. 사람한테. 네. 네, 그리고 여사가 네. 무슨 뭐 누구 어떤 의원을 이모 의원을 동원해서 공천을 다 개입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당대표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죠. 후보에 대해서는 네. 허위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막 그 이 기사를 쓰라고 그러고 네. 이 기사 쓰면은 뭐 여사가 좋아할 너희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러고 아니 여사가 아무리 말이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그 함정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 녹음을 해서 공개한 사람을 그 기사를 썼다고 좋아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네. 그런 아유, 얘기 참. 자체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페북의 얘기를 좀 조금만 더 나눠 보면,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 요게 약간 좀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배후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글을 또 쓰시기도 했는데, 그냥 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이제 좀 지칭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전혀 그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네, 안 되는 네. 거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도 뭐 정황상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황상 이러한 것이 좀 의심된다 정도의 얘기는.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 당에서 네. 어쨌든 진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진상 조사를 하는데 네. 누구는 그래요. 야 이거 당정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그 진상 조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냥 덮고 가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지금 뭐 사이가 좋지도 않은 이제 이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분열이 있는데 모두를 위해서는 좀 덮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지금이야말로 바로 세울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당대표 리더십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거는 당의 자존심 문제예요. 아, 네. 아니 국민의힘은 네.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뭐 비밀을 누설을 해서 다른 당에 구청장을 나가겠다 그러고 네.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 이게 비밀 그 어떤 대외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것도 왜곡해서 사실도 아닌 것을 네. 기사를 써달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기자한테 그 후보 그 한동훈에 대한 공격할 수 있는 USB를 건너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한동훈의 자녀에 대해서 공격하라고 그러고 네, 네. 아니 이런 사람을 당이 가만 놔둬요? 아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럼 당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감사를 이제 어쨌든 시작한다는 건 보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윤리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법률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절차를 따지겠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찰한다니까 네. 바로 또 탈당을 했어요. 바로 탈당계 내고 나가셨죠? 네, 바로 탈당계를 네.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기가 막힌데 근데 이 사람이 탈당계 내도요. 네. 그 이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거 허위 사실로 인해서 허위 네. 사실로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정당법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네, 네. 당 대표의 명예를 네. 실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결과에 따라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위 행위에도 관심이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가 시켰냐, 혹은 누구의 지령을 받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언론은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친윤계 의원이 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냥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감사의 결과 이러한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첫 번째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배우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되면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동훈 공격 치면 되게 좋아할 거다라는 네. 그 말에서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 워딩 때문이죠. 그 네. 워딩 때문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냥 사람이 무시되는 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네. 대통령이나 여사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과잉 충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그 네. 반대편 나 의원 나경원 의원 네. 캠프에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경쟁자를 이렇게 좀 흠집을 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무슨 여사가 여기 직접적인 관계가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뭐, 네. 뭐 행정관한테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그 자료가 건네진 거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그 70억이란 액수하고 뭐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했고 하는 이거는 아무도 공개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네. 이거는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건네졌다는 이명수 기자의 그 USB에는 네. 뭐가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 담겨진 내용이 네. 실행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여사 부분이 혹시라도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글쎄, 그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네. 그 완전히 가정에 근거한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하여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도 좀 이건 당연히 당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의견으로 좀 합치가 되고 있나요? 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알기에는 그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에게 대표가 얘기를 하신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다 뭐 맞다라고 해서 그 받아들인 거고 네.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안이 너무 예를 들면 중대하긴 하죠. 아니 그 네. 사안에 대해서 네. 조사하지 맙시다, 덮읍시다. 그러면 당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놈의 당은 콩가루 당입니까? 당나라 당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네.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저희 당은 문 닫아야죠. 오케이. 그러면 그 감사가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 정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일단 네. 본인이 이제 잠적한 상태잖아요. 네. 몰라. 이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잠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본인 조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를 뭐 나는 당원이 아니니까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형사 고발로 간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총선백서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총선백서가 이제 공개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는 이제 10월 10일 이후라고 하던데 정말 공개할 예정인지 또 개인적으로는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거는. 그리고요. 네. 그 내용에 별게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편찬하신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또. 아니 지금 장해찬 의원도 네.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지금 현재 적어도 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윤독을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다 봤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내용대로 우리가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누가 손보지 않았다면 네. 적어도 그 내용대로라면 제가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실망할 것 같다. 아. 마치 그 총선 백서가 공개되면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처럼 한동훈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총선을 지휘를 해서 우리 총선에서 졌는지가 다 드러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그렇죠. 네. 네.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최고위원 나와서 총선 백서를 공개하라 뭐 이렇게 네.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네. 총선 백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지금 뭐 이 경선에서 그 이것만 공개되면 경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 분량이 어느 정도예요? 아니 한 300페이지 되는데 거기 자료가 한 200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첨부 자료가 그러니까 증빙 자료 같은 별첨. 그냥 네, 네. 설문조사 설문조사 이렇게 쭉 했던 거 문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 네네. 실질적인 내용은 매우 짧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네. 그 총선 백서에서 이번 선거 총선의 패배 원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답변에 네. 질문에. 네. 압도적인 대답이 뭐냐면 용산 때문에 졌습니다예요. 거기 보면 대통령실에 무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것이 응답한 사람들의 10점 만점에 8점, 9점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나머지 무슨 이조 심판 때문에 혹은 공약이 제대로 잘못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물론 그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한 3점, 4점, 2점, 3점, 4점 그래요. 네네.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공약도 잘했고 전략도 잘 짰으면 그러면 우리가 질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그 답은 그 1,000몇백 명한테 설문을 돌려서 500몇 명이 회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압도적으로 용산 때문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면 진짜로 네. 용산이 노발대발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에 노발대발할 것 같아. 오늘 장해찬 전 최고 이따 오시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물어보세요. 네,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나오면 꼭 좀 봐달라고 얘기를 네. 해주세요. 꼭 봐라. 네, 꼭 봐라. 알겠습니다. 그 기자들도 제가 기자들한테도 네. 꼭 봐라. 읽어보고 과연 지금 그쪽에서 선거 때 얘기했던 네. 이상규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최고위원 네. 후보가 얘기를 하고 네. 또 일부 이제 친윤계 분들이 얘기하고 또 경쟁자였던 그때 나경원이나 원희룡 캠프 쪽에서 네. 일부 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이게 공개되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이고 그 한동훈의 어떤 그 죄상이 드러날 그런 것인지 네. 네.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마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그 총선 백서는 꼭 봐라. 그리고 네.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그 유난 갈등은 사실 이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이제는. 네. 예전에는 좀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도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 유튜브들이 다 안 된대요.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방송도 그렇죠. 잘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뉴스 엔진도 저희가 조금 기대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유난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정부 출범 이후로 국민의힘도 당 지지율이 최저다라는 보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당 대표의 지지율 또 당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것을 골문 것을 덮어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 터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여사님 빨리 좀 사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도 네.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놓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2월 달부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한 해가 다 가도록 10월이 되도록 네. 1년 내내 여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로. 근데 왜 사과를 딱 하고 이제 끝내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하는 일을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사과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옛날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후보 때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과 안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네. 용산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뭐가 됐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터져 나왔어. 네.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사과를 했는데 또 터져 나오면 그때 또 사과해야 되냐? 사과해야죠. 만약에 사과해야 될 거면 사과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또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이것을 사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네. 나중에 한꺼번에 다 사과를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참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우리 당 지지도는 정말 네.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좀 사과할 건 하고 하면서 사건들을 좀 매듭 짓고 가는 것이 당이나 혹은 용산의 지지율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매듭을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매듭을 지어야 돼요. 네. 다른 사건이 또 나왔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럼 그거는 네. 그 다음의 문제예요. 네, 네.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쉽게 얘기하면 토양이 되게 물렁물렁해진 상태인데 네, 네. 거기다가 뭘 자꾸 얹어?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그냥 확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가 또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털고 가자. 그게 털립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하고의 그 독대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얼마 전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만 어쨌든 뭐 원내 의원들하고의 미팅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한동훈 대표만 이제 빠진 채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미팅이 있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네. 기자들 똑같이 얘기하던데 네.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나는 뭐 한동훈을 왕따시킬 의도가 없었어. 이렇게 용산에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나는 A라는 의도가 아니고 A라는 의도였어. 근데 이게 B나 C로 받아들여지면 메시지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국민들이 다 저거 또 왕따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 사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네. 그 의원들도 네. 거기 참석하는 의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를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만나기가 불편해서 안 만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네. 이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편협 내지는 협량 내지는 옹졸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는지 네, 네, 네. 지금 우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저희 당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이든지 하면 할수록 자꾸만 우리가 계속 떨어지게 오해를 받고 떨어지게 만든다. 네, 네. 그거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 얼마 전이죠. 이틀 전에 우리 서지영 의원이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서지영 씨? 네네. 근데 우리 서지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정이 불협해서 잘 된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은 진짜 협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서의 그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협치의 의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협치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네. 그 여당 대표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위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무슨 내가 너 해주니까 내가 시혜를 베풀어서 네. 너 한번 해주마. 떡 하나 주마.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를 위한 거예요.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네. 같이 가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의무사항이지 네. 이게 권리나 시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정 간의 그 협치가 네. 돼야 되는 거는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만남이라는 게 뭐 독대니 뭐 만찬이니 계속 얘기가 오가는데 사실은 당 대표와
당을 대표하는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되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이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근데 네. 저는 참 여기서 우리가 뭐랄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네. 당정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용산에서 어떤 일을 하든 네. 입 다물고 아무 반대를 하지 마.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그건 아니지. 그런 논리라면 네.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이전에 다 봤거든요. 김기현 대표 때도 봤거든요. 아. 그런 수직적 관계 네. 용산이 한마디 하면 몸살 걸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당정 관계 네.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왕조 시대도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거기는 어버이 정당인가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정당이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네, 네. 우리 당원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정책을 낼 때 네. 잘못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럼 얘기해야죠. 그걸 입도 뻥끗 안 하는 그것을 당정 간에 협치가 안 돼서 잘된 케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라는 주장이라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가야 된다. 네. 그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가려면 네.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네. 부인과 자식들을 학대해 내지는 마구 함부로 대해 네. 이런데 야 평화로운 가정 밖에 평화로운 가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마도 입 다물고 있고 자식들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라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도 얘기해야 되고 자식들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당신 왜 그래?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당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건 저희가 열심히 지지하고 북돋아야 네. 되고 네. 잘못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도 이제 좀 앞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법사위부터 방통위부터 뭐 청문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권의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계속해서 더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는지 그러한 방향성이 좀 있나요? 어때요? 근데 제가 이제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상임위에서 네. 저희가 이제 압도적인 수의 열세잖아요. 압도적이까진 좋았는데 열세예요. 네. 네.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네. 근데 상임위 열면 네.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하셔서 네. 상임위 열면 우리가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잘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논리적으로 네. 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일을 잘하는 보수예요. 그렇죠. 어쨌든. 네. 아니 지금 제가 어떤 특정 의원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네. 그런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임위 열릴 때 보시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픽픽 웃잖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네. 웃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유튜브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국감 했을 때나 뭐 상임위 했을 때의 시청률보다 지금 조회수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이제 개그 프로 보듯이 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무슨 전략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안 나야죠. 예를 들면 김 여사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뭐 논란이 있잖아요. 네, 무슨 네, 뭐 네. 녹취가 공개가 되느니 무슨 문자가 공개가 되느니 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네.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매일 뭐 여사에 너무 끌려다니고 가십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네, 가십으로 네. 다 뒤집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네. 저희 어떤 의원들이 네. 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진짜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야당이 말 안 되는 그 공세를 피면 그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을 하고 네. 그러면
그러면 그나마 네. 저희가 이 수적 열세를 조금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양보다 질로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는 뭐 허접한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아주 고단백의 질로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지를 네. 낱낱이 알려드리면 그러면 저희로서는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2달 넘게 그 성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첫째, 그 민주당의 어버이 정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네. 뭘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막강한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네. 지금 민주당이요 그 금투세도 폐기하느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뭐 네, 보도도 뭐 폐기 방침으로 정했다. 음. 처음에 뭐 절대 안 바꾼다부터 네.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의견도 다 합치를 못했었죠. 그거 누가 먼저 제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했죠. 네. 네. 한 대표가 이거 문제 있다 말이 안 된다라고 공격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성과입니까 아닙니까? 성과죠. 네. 그다음에 또 여야 의정 그거 그 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발을 빼려고 하고 네. 정부에서도 미온적이고 의사협회에서는 의심의 눈총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해서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만나서 한덕수 총리가 모든 사안을 놓고 논의하자라고까지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뭐 완벽하게 모든 의사단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 의사단체들도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뭐 과거에 그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처럼 네. 하나회 척결 재산 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네.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그 요구들과 네.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뒤돌아봤을 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많은 또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하는 유익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이제 매주 뵙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매주 저희가 생방송. 라이브로 이제 뵐 거거든요. 홍보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그 홍보를 직접 하시게끔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저 말고 당사자께서 좀 저희 뉴스 엔진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뉴스 엔진이 네. 뭐 그 보수와 진보, 그 보수는 진보를 향해 다가가야 되고 진보는 보수를 향해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더구나 이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양극화로 이게 무슨 경제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이념적인 양극화 그리고 성별 뭐 이런 여러 가지 남녀간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과의 세대 간의 세대 간의 격차도 그렇고 네. 이게 너무 갈려 있어서 이 중간을 향해 달려가려는 노력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뉴스 엔진이 잘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네, 또 우리 보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나오셔서 보수의 목소리를 네. 건강한 목소리를 네. 뭐 너무 극단적인 목소리가 아닌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많은 장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좀 많이 나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요. 네. 네. 국민의힘에는 좀 현역 의원님들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매체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 매체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시고. 그쵸. 근데 사안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 위원님 이렇게 최고위원님처럼 이렇게 좀 나오셔서 하실 말씀 좀 하고 사람들 궁금한 것도 좀 긁어주고 하시면 얼마나 저는 좋아요. 의원도 아니고. 네. 저는 의원도 아니고. 근데 엄청 큰 스피커시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공기업에 가려고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종혁이의 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대나미의 꿈처럼 전혀 종혁의 꿈 없습니다. 이런 건 없으신 전혀 거죠? 없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그런 큰 욕심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그러면 뭐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매일 같은 시간 라이브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